네,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 수많은 수백만의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제보다 그리고 지난 주보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니다 10월과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지난주 그 7월 초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 2주 전에 7월 초에 겪었던 장대 음봉인 시장 이날이죠. 이날 코스닥으로 요날 이 두 날보다 오늘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가 무너질 수 있고 더 크게 하락했다고 느껴지는 하루였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이 하락할 때 종목들의 이제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개인 투자는 대형주가 이끄는 하락 장세에서는 사실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잘 버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 근데 이제 오늘과 같이 오늘은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대거 하락하는 상태였고 그런 모습을 보였고 대부분 그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물론 뭐 대형주라고 개인들이 많이 안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소액주주들이 특히 소액주주들은 중소형주들을 대부분 공략하고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소액주주잖아요. 소액이라면 뭐 수천만까지도 다 소액이라고 봅니다. 예, 전체 자금이 어쨌든 그런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내려간 하루였습니다. 대형주들 오늘 보시면 신라젠 0.7%밖에 안 내려갔고 셀트리온헬스케어 0.3%밖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장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뭐 이게 시장이 많이 하락할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면은 대형주 먼저 더 이끌어 내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에서 중소형주 종목들이 개별주 종목들이 조금 많이 힘을 잃고 많이 밀렸어요. 평균적으로도 그 작은 게 크게 밀렸기 때문에 작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밀렸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내려온 거죠. 어쨌든 뭐 그 체감 지수가 실제로 빠진 수준 두 배는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1.4% 정도 가까이 빠졌는데 뭐 2, 3% 정도의 시장 하락의 느낌은 3% 대폭락이죠. 이날과 같은 거죠. 이날 정도의 느낌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선물에 대한 선물 투매가 나왔어요. 선물이 장중에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맨 왼쪽인데요. 오늘 갑자기 선물이 여기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좀 많이 팔았어요. 근데 6천억 정도를 6천억 넘게 팔다가 종가에 조금 몇백억을 좀 담았거든요. 종가에 선물도 외국인들이 종가에 좀 담았는데 사실 요 투매가 좀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거래가 좀 동반된 투매였고 그걸 또 쓸어가는 투자 주체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기관에서 좀 많이 방어를 해줬고 특히 투신은 코스닥을 적극적으로 팔면서 선물을 조금 매수를 했어요. 투신은 가장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기관들 중에서 하는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하락은 투신이 좀 주도했고 여기는 외국인들이 주도했습니다. 이건 코스닥입니다. 오늘 코스닥의 하루를 보자면 아침에는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면서 단기 변동성을 좀 주는 것처럼 봤는데 이제 점심시간 때부터 그 이후에 볼턴 그 뉴스 제가 중간에 보여드렸는데 볼턴의 유사 표현, 이 유사 상황이라는 표현, 이 언급이 공포심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어, 옛날에 이제 북한이 간간히 미사일 쏠 때 있죠? 몇 년 전에 간간히 미사일 쏠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뭐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하면은 뭐 별거 아닌 거, 금방 아이고 또 뭐 잠깐 뭐 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빅텍 잠깐 올라갔다가 빅텍 한번 올라갔다가 시장 잠깐 떨어졌다가 올라오겠구만. 별거 뭐 전쟁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근데 이제 외국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 응? 미사일 지금 북한이 쏜다는데 왜 이렇게 다 평온하지?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외국인들이 오히려 지레 겁을 더 먹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걸 다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약간 그때 처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미사일을 증시가 반응하면서 미사일 뭐 핵 실험하고 막 했을 때 증시가 단기적으로 폭락이 나왔던 것 같은 그 처음 시기 있죠. 뭐 핵미사일 처음 막 할 때 약간 그런 느낌 초반에 그런 느낌으로 오늘 약간 이게 뭐 국가 안보적인 안보 위협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당연히 유사라는 표현은 충분히 공포감을 주기에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이렇게 뭐 러시아가 뭐 와서 뭐 중국이 이렇게 해서 뭐 우리를 뭐 갑자기 뭐 음?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뭐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위험 자산을 다루는 주식을 대규모로 갖고 있고 대규모로 매매하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겠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빠져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음? 당연히 전쟁 날 거 아니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위험 자산을 빼는 심리가 강했기 때문에 거의 마치 그런 폭락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서 선물 투매도 나왔고 이 투매는 좀 오버페이스인 거죠. 그래서 진정이 딱 여기서부터는 이거 제가 그래서 장중에 이 선물 투매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다 오늘 다 떨어졌다고. 여기서는 밑꼬리를 조금이나마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미리 이 투매를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뭐 진짜 살짝 밑꼬리를 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반등 없이 그냥 푸른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오늘 일정을 좀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처한 난제들이 뭐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오늘 지금 가장 이슈거리가 됐던 어 이거 러시아는 어쨌든 뭐 믿기진 않지만 실수고 약간 오작동이었다, 유감스럽다라고 말을 했고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던 중국은 또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에 관한 영공 침범은 좀 크게 좀 받아들이고 미국이 좀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어쨌든 어, 구도가 북중러 한미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한일 관계가 지금 삐그덕거리기 이틈 균열이 생겨버린 거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 같아요. 이 구도가 이게 지금 우리가 깨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너무 불안해지잖아. 그러니까 증시는 불안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균열을 빨리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 두 번째로 그 균열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 그 첫 단추가 오늘 있죠. 이게 순서가 좀 밀렸죠. WTO 그 11번째였나요? 총 이 다루는 안건 중에서 좀 뒷순위에 좀 있어가지고 어제 밤에는 밤 사이에는 이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오늘 이게 다뤄집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물론 그게 뭐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뭐 많은 게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당연히 8월로 넘어가고 시간을 질질 끌 거란 말이죠. 일본도 그거를 뭐 바로 음? 인정하지도 않을 것 같고 물론 누구의 편을 뭐 들어주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도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편도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우리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시장은 위축되는 것까지 오늘 같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보고하자 하는 개념이죠. 뭐가 됐든
어떤 말을 하든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매매를 하자, 매수를 하자. 불확실하니까. 원래 증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은 쪽이든 좋은 쪽이든 보고 가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더 빠진 거고. 세 번째로 뭐 같은 연장선상이죠. 뭐 화이트리스트 오늘 시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점심 오전이었죠? 오전이었구나. 10시 정도였나요? 어, 우리 입장 보내준 게 발표한 게 그때부터 잠깐 반등이 나오다가 말한 건데 어쨌든 우리 입장을 공식 전달했고 어, 그 시한이 오늘까지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악재로 뭐 지금 다 이미 나온 거지만 그것 또한 증시에서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요거는 이제 어, 잘 알려지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뉴스화도 된 것도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 거의 안 나왔을 겁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코스닥에서만 유난히 코스닥에서만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코스피는 많이 샀단 말이에요.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외국인 자금이 왜 이렇게 빠져나가냐를 두 가지 정도로 뭐 이것 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지만 왜 그럼 코스피에서는 많이 샀어요? 같은 우리나라 증시인데 코스피는 왜 사고 코스닥만 왜 팔아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그 나라가 지금 큰일 다 빠져나가야 된다. 그 국가 부도의 날에서처럼 거기 나오잖아요. 초반에 당장 모든 투자자는 한국을 떠나라. 그 국가 부도의 날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 위기가 시작되잖아요. IMF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관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빠져야 돼요. 원래 진짜로 그런 일을 앞두고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코스피는 유지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코스닥에서만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요거와 별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같은 시장 하나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을 본다면 이제 다우와 나스닥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우와 기술주들이 되고 있는 벤처 기업들이 되고 몰려 있는 이런 그 증시.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닥에 해당되는 거죠. 코스피의 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던 요건이 좀 안 돼가지고 거래소에 상장되기 어려운 그런 기업들, 벤처 기업들을 상장 요건을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거래할 수 있도록 이런 코스닥을 그래서 만든 거잖아요. 출범했을 때. 어쨌든 나스닥과 코스닥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증식 하나가 중국에서 생성이 되면 그 하나가 출범을 하면서 단기 급등을 했어요. 이게 정확히 10몇 프로 올랐나? 좀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증시가 아주 단기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많이 순간적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영향도 조금 있지 않나. 외국계 자금이 그래 코스닥에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에 투자하는 그 자금들이 순간적으로 이동을 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100%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좀 매도가 좀 많이 하락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 그래서 이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일단은 뭐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외국인으로 잡히는 거죠.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일본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랑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그렇게 크지 않다고는 하죠. 그러나 그래도 크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볼 땐 크잖아요. 우리가 볼 땐 큰 거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그냥 생각을 여러 가지 진짜 대체 뭐들이 있길래 이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저거
우리나라를 떠나가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조금 있죠. 최근에 이제 저거 메릴 린치 쪽에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증시 교란했다는 걸로 초단타 판결을 냈잖아요. 2,200억이었나? 2,200억의 어떤 차익 신호를 남기고 한 1억 얼마 어, 그 벌금을 받고 징계를 받았잖아요. 이 메릴 린치. 거기서 이게 판결이 된 다음부터 외국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매도하는 것도 있어요. 참 사실 이들 입장에서도 부당하게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냥 매수 매도 우리는 알고리즘 짜가지고 매수 매도 했을 뿐인데 왜 그거 가지고 그걸 차익 남겼다고 해서 그렇게 보냐.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메릴 린치 때문에 뭐 무슨 험해수 하면서 막 헷갈리게 만들어서 손실 보게 됐고 이거 다 개인 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 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과정 속에서 뭐 도이치 증권이 우리나라를 좀 떠나는 뭐 그런 뉴스도 접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외국인 증권사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곱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곱게 보고 당연히 그냥 입장을 바꿔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곱게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의 힘이 더 실렸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오늘처럼 매수했다가 그냥 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 자체가 물론 지금 요 내용들은 다 지금 기업들 무슨 실적이 이런 것들 다 반영된 겁니다. 뭐 영순위로 일단 먼저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문제 이거는 사실 어, 미리 뭐 경기 나쁜 거야 뭐 먼저 한참 전부터 알려졌으니까 갑작스럽게 등장한 건 아니니까요. 반도체 경기 하락한 거 이 작년 1월에 최저점 찍은 거 나왔잖아요. 이거는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니까 지금 갑자기 생긴 것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정치적인 불안감도 뭐 미리 뭐 다 원래 생겼던 거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상황이었는데 뭐 외국인들은 뭐 다시 안 돌아오나? 라고 말씀을 또 반문한다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증시의 어떤 섭리이기도 하죠. 나갔던 건 다시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는. 그냥 계속 나갈 수만은 없어요. 언제까지 나가? 뭐 국가 부도가 되지 않는 이상 다 나갔던 건 다시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는. 왜 그들도 다 이미 갖고 있어요 주식을. 이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안 갖고 있나요? 아니요,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 아직도 50% 외국인 지분이잖아요. 등등 외국인 지분들은 아직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마냥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 자기들 물론 공매도를 통해서 빠져나갈 때도 이득을 보고 풋옵션을 통해서 빠져나갈 때도 이득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왕창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럴 만한 상황이 되면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럴 만한 상황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안 좋은 소식들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 당최 뉴스 TV 틀고 뉴스 보고 신문 보면은 좋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안 좋은 뉴스들을 더 다루는 게 바로 그 언론이긴 하지만 너무 심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진짜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지금 악재가 너무 많이 있는 악재가 너무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당장 쉽게 안 들어올 뿐이지 결국 들어오긴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장기적인 추세를 우상향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연속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이상 그 성장하는 흐름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길게. 이때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서브프라임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빠져서 추세를 이탈했던 거고 그 이후에는 추세를 살려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한 나라의 금리가 보통은 성장률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금리가 뭐 2% 이하지만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2% 이하 뭐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어쨌든 성장률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연속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이상 이 추세는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각각의 가치를 모아놓은 것도 이미 저평가 구간 극심하게 들어섰고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지금은 일단 시기가 아니라는 거 하나. 그러나 그 시기에 열쇠를 풀 수 있는 게 이제 당장 오늘 밤 앞으로 돌아온 거. 첫 번째 열쇠 WTO 첫 번째 열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쇠 이제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목전에 둔 상태인데 증시는 외국인들이 그 목전에 둔 상태에서 개인들한테 떠나가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 상황이라는 거 한 가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 때랑 조금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최순실 때 우리 지금 최순실 때는 사실 증시 폭락 우리나라만 또 만들어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일본 중국 오늘 중국 증시 보시면은 일본은 최근에 여기 아일랜드계 형성하고 나서 계속 올라서 그 상단부에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폭락했던 거 다 덮어내서 오늘 또 갭 떴어요. 떨어졌던 거 지금 다 올라왔어요. 일본 다 회복됐습니다. 일본 강세. 그다음에 이게 좀 열받죠.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당사자끼리 있는데도 지금 일본은 다 회복됐고 중국 이때 연초에 엄청나게 올라왔던 거 그냥 어느 정도 지금 조정 나와서 있는 그냥 유지되는 상태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고 오늘 중국 증시 강했단 말이에요. 오늘 중국 증시 분봉으로 보셔도 오전에 많이 올라갔었어요.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어쨌든 0.5% 이상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가까이. 우리나라만 반대로 지금 갔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반대로 갔어요. 심지어 지금 베네수엘라 쪽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완벽하게 뒤집어졌어요. 그게 3년 전에도 있었죠. 3년 전에. 아니 3년 전이래. 저기 3년 전 맞죠? 3년 전. 2년 전이야 3년 전이야. 3년 전이잖아요. 2016년 2년 6개월 전. 3년 약 2, 3년 전. 그때도 있었죠. 어떤 것 때문에? 최순실. 정말 우리나라만 떨어지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특징을 오늘 이거는 다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익히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건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다른 관점으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가볍게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 하락했던 이유는 우리는 무정부 상태, 최순실 사태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당연히 정부가 불안한 상태, 그냥 그 국가가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는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 글로벌 증시는 우상향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거칠게 그 키가 맞춰진 거고 이런 우상향 속에서 키 맞춤이 들어온 겁니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정말 우리나라가 여기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증시 상승은 그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출발선상이 늦었지만 그 흐름은 다시 맞추려면 더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거는 뭐 이랬던 거는 다 저때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 좀 지엽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보통은 작년 10월장처럼 마구마구 쏟아지는 그런 시장을 앞두고서는 그런 시장이 진행될 때는 코스피 코스닥이 동반 무너집니다. 보통은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그냥 외국인 기관 뭐 다 팔아요. 그냥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기업이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할 것 없이 다 팔아버립니다. 그게 이 작년 10월장에 나왔던 거고 2년 6개월 3년 전 최순실 첫 급락 출발할 때 나왔던 겁니다. 이때는 미국 증시도 이렇게 골디락스 장세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살짝 올라가는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자, 그런데 막바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를 살펴보자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습을 달리합니다. 이거는 지금 코스닥 차트예요. 코스닥. 이건 지금 분명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무너졌어요. 추가적으로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미국 선거 끝나고 나서
이 브렉시트 미국 선거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시기에 코스피는 어땠을까요? 코스피는 자 코스피는 그 시기에 안 무너집니다. 2016 아니다. 어디야? 헷갈려. 2016년 시기가 잠깐만 2016 여기 자 2016년 여기 아니네요. 뒤로 왜 이렇게 여기 16년 뒤에네 더 여기네. 자 여기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코스닥은 어땠어요? 그 이후에도 와르르 무너졌었죠. 근데 반대로 코스피는 횡보했어요. 보이세요? 추가 하락이 없었고. 아니 진짜로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폭락할 거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관없이 다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제가 그때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똑같이 3년 만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만에 그 시기가 또 와버린 겁니다. 제가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앞으로도 진짜 답 없고 앞으로도 한참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부터 뭐 1년간 더 빠질 거고 막 아니 진짜 답도 없는 시장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모든 투자자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모든 투자자들은 지금 코스피도 빼고 있어야 된다. 왜 코스닥만 빼냐? 아까 전에 방금 이거 합쳐놓고 보여드릴게요. 비교하기 쉽게 추가 코스닥 자 2016년 안 보여. 이거 안 보인다 이렇게 하면. 그냥 아까 전에 봤으니까 여기 왜 코스피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냐? 왜 유지하냐? 곧 상승 전환이 강하게 일어날 거다. 사자. 돈 있으면 코스피를 사냐 코스닥을 사냐? 아니 더 빠진 코스닥을 사자. 라고 강조를 했었죠. 딱 드러나잖아요. 추가로 되지 말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더 빠진 코스닥을 사야 한다. 이건 코스피고. 여기 동시에 좀 보면 좋겠는데 여기 요거 나오고 요거 있잖아요. 코스닥만 빠졌을 때니까 이거 뭐야 코스피는 가만히 있는데 왜 코스닥만 저렇게 급락해. 아니요 이거는 이상하다. 코스닥을 사야 된다. 왕창 진짜 뭐 굴러다니는 돈 있으면 사자 라고 외쳤던 시기가 저기예요. 이상하잖아. 코스피 지금 코스피는 여기서는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때. 그죠? 하여튼 근데 지금 그때랑 왜 그때를 말씀드리냐. 지금도 보세요. 이건 지금 코스닥이에요. 지금 코스닥만 유난하게 더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물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당연히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지금 그만큼 외국인들 위기를 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는 일정 수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지를 형성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세 계속 가담하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이 정도 라인에서 이게 만약에 코스닥이 떨어졌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 하면은 이거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완전 우리나라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관없이 그냥 다 이건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시기 아니에요. 이미 그 시기는 지나왔어요. 같이 떨어지는 시기는. 지금은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지켜주는 모습으로 가고 코스닥만 더 빠지는 추세로 갑니다. 그럼 뭐예요? 그때 강조했던 거랑 똑같이 코스닥을 더 살 수 있으면 사야 되고 못 산다? 그러면 포기하고 떠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대응을 달리 하셔야 돼요. 종목별로는. 내가 고점에서 꼭대기에서만 잡고 있는 거 아니라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근데 꼭대기에서 잡고 희망을 가지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다시는 안 올 위치 같은 그런 꼭대기가 있어요. 그냥 제일 쉬운 예로 그냥 샘코 꼭대기를 말씀드리면 돼요. 이런 거.
이런 꼭대기만 잡고 있지 않으면 지금 아유 모르겠다 증시 나 계좌 안 보고 한 달 뒤에 볼래, 두 달 뒤에 볼래, 이런 이게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 꼭대기에서 잡고 있으면 당연히 그런 건 아무리 기다려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 EID. 자, 이 구간에 자꾸 아무리 기다려봐야 오나. 10년 동안에도 안 오잖아요. 어? 이런 거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완전 꼭대기에서만 잡고 있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데도 중간에 잡고 있으면 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텀이 길지만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예를 그냥 딱 그냥 보기 쉽게 예를 든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예로. 어쨌든 그런 것만 아니면 일단은 지금 시장 저점에서 너무 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좀 더 강조하는 거는 오늘이 좀 그게 왜냐면 사람은 계속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잊어버려요. 오늘 이게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은 오늘 또 그걸 잊어버려요. 근데 저는 지금 계속 같은 입장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시기가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때도 3년 전에도 그게 뭐 당장 하루 이틀 만에 그게 돌아서지는 않잖아요. 그 올라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해결될 그 외부적 요인들이 해소가 하나씩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이 다를 뿐. 근데 WTO 회의 오늘 밤에 있으면서 하나씩 풀어나갈 실마리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 물론 뭐 새로운 악재가 또 생기면 또 거기에 대한 또 방해 요소는 있을 겁니다만 그게 어떤 건지는 또 알 수가 없고 뭐 러시아가 이렇게 영공 침범하고 하는 거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거잖아요. 뭐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2년 전, 3년 전 그 시기에도 지금과 같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사이에는 그런 현상은 없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항상 비슷하게 같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 유난히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눈에 띄는 구간,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그 수급적으로도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600억 정도를 샀고 코스닥은 계속 팔다가 종가에 22억 들어오면서 2억 매수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목들이 올라와요. 현금 확보가 돼요. 그 현금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먼저 하세요. 단기 매매를 일단 하면서 이 시기를 이겨내고 계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 일단은 돈이 생기면 단기 매매 하시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그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7월 말이죠. 7월 말 해가지고 8월 초 휴가 시즌 지나갈 때까지 하면서 조금 더 단기 매매에 좀 더 치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모든 걸 다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뭐 마치 오늘 점심시간에 밥 먹었으면 체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오늘 많이 떨어졌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이드카가 걸리고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무너질 거면 한 방에 그렇게 무너지는 게 사실은 속 시원한 게 좋아요. 원래 시장은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사실 좋아요. 그 나중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무너뜨리면은 뭐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진 거 방금 설명드린 그 자리니까 일반적으로 한 번 폭삭 무너뜨리는 게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앞으로 추세를 잡긴 더 낫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근데 지금 그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안 보인 지 한참 됐어요. 옛날 같이 한 방에 그냥 뭐 쏟아내고 급반등 나오고 뭐 그런 거는 정말 과거의 일이에요. 요새는 또 그런 걸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또 바랄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시장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면 사실 거기에 맞게 그 시기에 어떤 내용들 때문에 떨어졌나 좀 보면서 좀 판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리 잃지 마시고 평생 떨어지지 않아요. 금방 돌아오기 시작하면요. 이 주식이 30% 상한가 제도의 장점을 또 상방으로 또 살릴 수 있는 시기가 또 옵니다. 되게 금방금방
종목들도 금방금방 돌아와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자, 힘들 내시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사실 처한 상황이 좋지는 않으니까 다 같이 힘드시기란 말이에요. 주식을 하는 증시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 같이 뭐 우리나라에서 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지금 뭐 저 군용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그런 입장이니까 좀 외교적으로도 좀 잘 풀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WTO 계기로 어, 좀 실망스러운 외교지만 좀 외교적으로도 좀 좋아지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고, 뭐 테마주 뭐 이런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뭐 그래핀주들 오늘 고점 찍고 내려오고 했는데, 그거 말고 오늘 동전주들이 조금 극성을 좀 이뤘죠. 키위 미디어 그룹 191원 상한가, 미래산업 209원짜리 상한가. 정말 시장에서 먹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는 시기라는 것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느껴지겠는데, 저 바닥주에 있는 키위 미디어 그룹, 바닥이 깔려 있는 미래산업, 동전주들이 오늘 극성을 부렸어. 이트론 이화전기 EID가 3, 이게 순환 구조거든요. 이트론 이화전기 EID 최대 주주 관계가 다 엮여 있어요. 근데 오늘 이런 것들이 오늘 동전주들이 조금 많이 올라온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테마라고 여기도 좀 그렇죠. 엔터메이트, 스킨앤스킨 10% 이상 올라온 것들 중에 동전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까지 아니더라도 동전주들이 뭐 굉장히 지금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 건 아닌 거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은 머지 않았습니다. 머지 않았으니까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